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인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은혜 씨. 네. 우리 은혜 아나운서는 이제 살면서 왜 우리가 허언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떠한 허언을 한번 해봤어요? 글쎄요. 제가 매일마다 계속 하는 건데 네, 매일 하는 허언? 다이어트?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 매일매일 운동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효연 아나운서는요? 저는요. 네.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아니, 조금 취했는데 나 안 취했어. 네. 괜찮아, 안 취했어. 뭐 이런 허언들을 종종 하고는 어울린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 하는데 뭐 네. 인생에는 정말 여러 가지 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네. 좋은 아침 이것도 사실 허언에 속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아우 나 하나도 안 피곤해 뭐 이러한 허언들. 그러고 정말, 보면은 저는 매일 허언을 달고 살았네요. 입에. 그러니까요. 반성합니다. 네.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좋은 아침이에요.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상대방한테 인사를 할 때 좋은 아침이에요 하는 이 좋은 허언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만나서 오늘 아침에 막 지하철에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정말 힘든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지치네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더 지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더 하나 더 부동산사에 대해서 드리는 정보는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을 만한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믿을 만한 투자처,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노란톡 이용하시죠. 오픈 채팅방에 부동산 사이다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셔서 다양한 궁금증, 부동산 관련 고민들 나눠주세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만나 뵙고 있죠. 월요일은 부동산 법률 고민, 그리고 오늘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풍수 고민, 목요일은 세무, 금요일은 또 경매 관련 궁금증들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고민 남겨보시고 실시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코너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드릴게요. 만나요.
네, 부동산 사이다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후에 다주택자 단타 10억 벌면 양도세 최대 8억 이상을 부과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벌써부터 이 세금 관련된 게 후덜후덜하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어제였어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와 관련된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원래도 사실 세금이 강력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의 세금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 기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쭉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기조는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 그리고 부동산 세금 규제 방안이 주를 이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부담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정과세를 강화하겠다, 강화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나 3기 신도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주택 시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급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3기 신도시가 계속해서 현재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개발 계획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등의 이제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특히나 사전 청약이 올해 7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이제 로또 청약 하잖아요. 조금은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쳐주는 3기 신도시 특히나 청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다음 뉴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냐 공공이냐 서울시장 선거 재건축 대결 구조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놓고 대결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데 보면은 이제 여권 후보들은 고밀도 공공 재건축 그리고 야권에서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실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 그 공약 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뭐 재건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양도세 완화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부동산 정책이 정치 이슈화 되기보다는 정말 시장의 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각에 가장 핫한 부동산 관련 키워드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먹튀주의보, 사년, 소멸, 사기.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뭔가 좀 긍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싶어요. 네. 먹튀주의. 좀 조심하셔야 될 것도 같고. 이 사기라는 단어까지 이제 키워드까지 나와갖고 조금 이거 뭐지 더더욱 네. 궁금증이 커집니다. 여러분들 좀 눈치채셨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자유로운 의견들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 조금 객관적인 정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신중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오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투자처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물건이 있다면 물건에 대한 진단까지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부동산이 있다면 매수 괜찮은지까지도 짚어드리면서 좀 안 좋다 싶으면 대안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이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은혜 아나운서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이슈 팩트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전달해 드렸어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 네. 2020년 부동산 시장 하면 정말 많은 이슈들이 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세 대란이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서울 아파트값 이제 정말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매매가가 오르면서 당연히 전세가가 동반됐던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워낙 많이 오르면서 또 전세 매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세 수요는 늘어났는데 작년에 또 임대차법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부담을 느낀 집 주인들이 이게 집을 판다라기보다는 이제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 물량까지 없어요. 전세값도 너무 비싼데 그 비싼 값으로 전세 물량까지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전세 대란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참 작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이길래 전세가 고공행진, 전세 대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뭐 체감적으로 느끼셨을 텐데 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는 2020년 1월 106.8에서 9월에는 116.6까지 올랐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시장에 나오는 족족 거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 대기자가 넘쳐나서 하나의 매물에 번호표를 뽑는 거는 물론이고요. 집도 심지어는 안 보고 계약하시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빨리빨리 전세를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세라도 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아파트로. 그래서 네. 전세 품귀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전세도 굉장히 큰 돈이 오고 가잖아요. 워낙에 그럼요. 전세값이 비싸다 네. 보니까 큰 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계약이니만큼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세 계약을 할 때 이거 꼭 유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계약서 쓰실 때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전세는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만큼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전세 시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별로 실제로 거래된 전세 계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의 매물이 올라왔다면 한 번쯤 좀 의심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적당한 시세에 원하는 주택을 만약에 찾으셨다면 임차일 주택에 방문해서 전기나 난방, 상하수도 등의 하자 여부를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자가 있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되고요.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집주인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특약으로 좀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좀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갑구를 통해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내가 계약하려는 임대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나머지 것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전세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 전세 계약을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따져봐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남은 게 매물을 봤어요. 전세를 구하고 싶은 매물을 네. 봤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남아 있잖아요. 계약서 작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점들을 체크해 볼까요? 네, 대부분은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먼저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공제보험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라면 일반적으로는요, 잘못된 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임대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인감 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은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령 입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 이전에 모두 보수가 완료될 것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 내에 생기는 하자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 범위는 어떻게 또 누가 얼마나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약을 꼭 넣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분쟁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요. 향후에 네.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요소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혹시나 어려움 느끼신다면 오늘 해결해 드리는 시간 저희 바로 이어드릴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많이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부터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참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이 있다면 아니면 뭐 보고 계신 물건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물건이 있다면 진단 도와드릴 거예요. 매주 화요일에 저희 비대면 소통 방송으로 이어지는데 화요일만큼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더 리츠에셋의 황태현 대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투자처를 강의를 통해서 네. 살펴주셨고 오늘은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남겨주신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지금 바로 홍태현 대표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꼼꼼하게 남겨드릴게요.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올려주신 고민들 먼저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초동에 신축 빌라를 계약했는데 괜찮을까요? 전망 알고 싶습니다. 빌라는 여러 얘기들이 많아서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하셨거든요. 서초동의 신축 빌라 대표님 괜찮을까요? 이미 계약을 하신 상태예요. 일단 그 질문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주실 때요. 네. 뭐 주소라 그 매수하신 어떤 주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형태, 뭐 어떤 그리고 목적 뭐 이 정도까지 좀 같이 이렇게 좀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네. 훨씬 더 좀 답변을 드리기는 데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서초동의 빌라 그러면 사실 제가 지도 한번 봐보실까요? 네. 우리 앵커분들도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 이 빨간 선 있죠? 지금 이 빨간 선, 네. 이 빨간 선이 서초동이에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넓죠. 왜냐하면 네. 그러네요. 강남역 기준에서 이쪽은 이제 강남구 그죠? 네. 이쪽은 서초구인데 네. 서초구 안에서도 이 일대가 서초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교대역이나 남부터미널역, 강남역, 양재역 사실 모르지 않겠죠 거의 다. 네. 그렇죠. 네, 다 아실 정도인데 사실 딱 봐도 어때요? 강남 3구에 그죠? 가장 비싼 노른자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사실 빌라로 형성되어 있는 데들 보면 이제 지도를 보실 때요. 이 지적 편집도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좀 있는 땅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데 네. 이런 데들은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데 있죠? 네. 이런 데들이 일반 이제 주거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 강남이라는 이 서초동 일대 자체가 사실은 우리 강남역 하면은 그래도 가장 어떤 학원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 수요자들이 많고 사실 이제 고가의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어떤 이용하기 이제 직장인 분들은 사실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족한 분들은 또 직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작은 부동산들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강남 3구의 서초구의 서초동 정도면 강남구의 청담동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실 뭐 서울 내에서도 굉장히 고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사실 이제 이런 그 고가라고는 하지만 이런 수요자들이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직장 수요자 또는 거주와 뭐 플러스 투자 이런 어떤 수요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 뭐 전세 금액. 전세는 당연히 임대 수요층이 많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실 법원이라든가 이제 우리 지도를 조금 보면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제 교대, 그죠? 대학도 있고 법원 있고 우리 혹시 법원 가본 적 있으세요? 진화는 가봤어요. 별로 가서 좋을 건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지는 않으시는 게 좋은데 네. 다툼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어디 들어가야 되고 그죠? 잘못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또 고소득자, 그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변호사분이라든가 뭐 이런 여기에 법에 관련된 법률사무소가 워낙 많으니까. 엄청 많죠. 네. 법 관련된 이제 종사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학생 수요자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하냐면 일자리가 같이 물려 있는데 주택 시설이 부족한 거죠. 네.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X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과거부터 여기를 뭐 한 10년 전, 20년 전으로 놓고 보고 10년, 뭐 20년 전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땅값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네. 토지값이 올라가니까 뭐가 오르겠어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빌라를 사실 때 여기를 잘 샀냐 못 샀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아파트보다 빌라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 당연히 아파트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빌라를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가 괜찮을까를 질문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지역들은 인근의 아파트를 보시면 돼요. 아파트 아파트가 시세? 형님이니까 네. 형님. 아파트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다, 상승이다 그러면 사실 빌라 가격들도 같이 쫓아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쫓아는 가는데 오르긴 오르는데 폭이 다른 거죠, 폭이.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빌라를 싸게 샀을 때니까 싸게 산 것만큼 수요자는 적으니까 올라가는 단계는 폭은 좀 좁아 보일 거예요. 같이 상승은 했는데, 그죠? 네. 그래서 과거부터 놓고 봤을 때 가격은 꾸준히 올라갔고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어떤 그 지방 지역에 보면 평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은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대지 한 평에 뭐 5천만 원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 사실 이렇게 좀 아까 제가 이 역세권 위주 있잖아요. 남부터미널역이라든가 교대역이라든가 서초역일 때 이런 라인들에 보면 이 상업지역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상업지역에 있는 어떤 주상복합들도 보면 지금 토지가 거의 이제 사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막 이렇게 좀 낮은 층으로 좀 혼재돼 있었다면 이제 계속 땅을 사서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땅은 딱 이렇게 네모나게 한정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은 계속 수요자는 들어가는데, 그죠? 그러면서 토지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빌라를 산 부분에 있어서 서초동이라면 잘 샀다라고 표현하는 건 거주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괜찮고, 그냥 투자를 한다고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급한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막 뭐 아파트가 갑자기 뭐 몇 억 단위 뛰어다 그래서 갑자기 빌라가 똑같이 몇 억 단위로 뛰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거든요. 이런 네. 지역들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거주와 투자 목적이셨다면 그냥 저는 적당하게 지역 좋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강남 3구 하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안전하다. 그렇죠. 네. 네. 그냥 여긴 좀 묻어놔도 네. 뭐 강남 불패 얘기도 나오고, 사실 우리 뉴스 보면 강남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정부 정책을 봐도 사실은 강남에다 기준을 두고 정책을 두거든요, 지금. 거길 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잡힌다. 왜 최고 비싸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안 잡혀서 전국의 가격. 약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네. 좀 문제가 됐다. 방향을 정확하게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때문도 있겠지만 사실 강남에 안 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럼 떨어지겠죠? 안 사주니까. 네. 아주 단순 논리로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 살고 근데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일자리 또 어떤 그 교육 뭐 네.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안정적인 어떤 거주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서초동이다. 저는 그냥 뭐 잘했다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볼까요? 네. 서초동 워낙에 이제 뭐 개발 호재도 많고 미래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매수하셨다. 그리고 이제 보내주실 때 이렇게 그냥 서초동에 빌라입니다라고 보내주시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주소를 남겨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빌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요즘에 공공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역세권 좀 입지 좋은 빌라의 가격이 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재개발을 좀 염두를 해보고 빌라를 투자를 할 때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앵커분이 핵심의 어떤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질문에 어떤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A 유형, 뭐 한 B, 뭐 C 정도의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머릿속에 개발을 한번 띄워보세요. 개발. 그럼 개발을 하려면 깨끗한 동네보단 낙후된 동네에다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노후도라 그러는데 네. 노후가 된 거잖아요, 그죠? 되게 네. 오래돼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 뭘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깨끗하면 못 하겠죠? 네. 왜?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빌라 살 때 그 조건을 보는 거거든요, 조건. 네.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 하더라도
요건이 돼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쵸. 멀쩡한 동네를 갖다가 그냥 밀어서 우리 개발합시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 이제 뉴스라든가 언론에 되게 예민해지셔야 되는 게 지금도 네. 보면 역세권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고밀 개발 들어보셨어요? 네. 네. 고밀 개발. 얘도 똑같죠. 표현은 개발이니까. 네. 근데 고밀 개발은 뭐냐면 5층 지을 거 10층, 10층 지을 거 20층, 20층 지을 거 40층. 고밀, 높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뭐 5층짜리 10개 지을 거 10층 올리면 20개잖아요. 그죠? 배수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근데 노후까지 돼 있다. 그러면 개발하기는 아주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역세권 위주의 주거 단지. 왜 빌라는 주거 단지잖아요. 상업 단지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주거 단지를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아까 서초동처럼 그냥 빌라를 사요. 근데 이 빌라가 개발을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개발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문제인데 하면 뭘로 바뀌어요? 개발을 했어요. 빌라를. 아파트. 아파트로 바뀌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은 뭐냐면 빌라가 아니라 그 순간 개발 딱 그러는 순간 난 새 아파트 사는 거야. 근데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속도도 모르는 거고. 그거를 발표했다 하더라도 사실 동의가 안 따라오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한다니까 이제 좀 빠르겠지 하고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네. 사실 근데 공공개발보다는 민간개발이 더 훨씬 우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왜 우수할까요? 뭐가 우수한 거예요? 뭐 이익. 이익이 생겨야 개발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건설사도 건설해야지 많이 벌 거고 또 조합원은 수량도 많이 나오고 많이 일반 분양을 그렇죠. 해야지만 이익이 생겨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부담 그 조합원 입주에 대한 분담금이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서 무조건 공공재개발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거야라고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보신다면 요 조건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역세권까지 갖고 있으면 최고인데다가 노후도가 맞아 들어가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지역을 살펴보세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포인트가 뭐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네. 오케이.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자, 봐보세요. 빌라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뿐 우리 이 지금 부동산 이 지금 4년 동안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네. 그냥 강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든 국민이 부동산 공부 다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뭐 강의를 뭐 하고 있고 뭐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네. 저도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셨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은 부동산 공부 안 하시면 안 되세요. 정말 투자 잘못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시고 발품 파시고 들여다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똑똑해졌다는 건 뭐냐면 이미 지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제 재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자, 뭔가 시작을 합시다라고 여기를 해보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럼 해본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났다, 사업 시행가 났다, 관리 처분이 났다, 이주 철거한다, 입주한다. 자, 이거 어떠세요? 갈수록 높아지죠? 네. 뭐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단계가 갈 때마다. 지금 계속 높아졌잖아요, 그죠? 네. 진도가 높아졌잖아요. 뭐가 높아졌어요? 시세 가격.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단계가 갈 때마다 의심병이 사라지는 거죠, 의심병. 뭐 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의심 안 할 때 언제냐면 건물 다 부셔놨을 때.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서 뭘 주고 사요? 피. 프리미엄. 어우, 피. 아, 우리 이런 말 앵커분들 이런 용어 안 조금, 되나요? 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프리미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투자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어디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느 시점에서 좀 불확실성이 지점. 해소됐을 때. 지정이 되기 전에 가야 네. 사실 저가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에서 보신 그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역세권이면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후도가 따라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이라도 좋아요. 나중에라도 하면 되니까. 네. 민간 재개발이라도 하면 되니까 그런 요건들을 좀 보시라는 거에서 깨끗한 지역보다 조금 불편한 동네 있잖아요. 그런 네. 지역들을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뭘 해야 된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을 안 하고 싶으면은 자본이 있으면 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네. 자본이 없으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할 수 있을 만한.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미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신청을 해봤었다 하는 지역들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오케이 사인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조금 미비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금 쪼개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빌라 몸값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빌라는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소액 갭 투자는 아까 주상복합이라든가 진짜 신규 주택이라든가 좀 이런 어떤 전세 수요자들이 많은 데고 사실 개발지들은 뭐 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 1,000만 원 정도 하나밖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돈이 어떤 자본이 좀 부족해요. 뭐 한 1억 미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1억에서 뭐 2억, 뭐 1억 미만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해볼 수 있을 만한 데다가 이렇게 베팅을 해놓으시고 시간을 두고 가면 이익이 발생한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정이 되기 전부터 가지고 소유를 하신 분, 여기서 소유를 하신 분이 있었을 거고, 그죠? 네. 여기 와서 소유를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럼 이분은 이만큼의 이익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익이 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또 이런 것들을 막 찾고 있겠죠.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내 거는 정리하고 다시 요 밑으로 내려오는 전략.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한 서너 가지의 어떤 조건들은 꼭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지도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간단히 보면 이게 한강이잖아요. 그죠? 네. 자, 개발은 거의 다 이 취약 지역에 좀 되게 돼 있어요. 중공업지라던가 주택가가 몰려 있는. 좀 노후된.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뉴타운 있잖아요. 뉴타운. 네. 뉴타운 인근 지역을 좀 많이 보시면 좋아요. 아. 왜냐하면 뉴타운 자체가 낙후가 돼 있었고 오랫동안 개발이 시도되어 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미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돼 있어. 그러면 뉴타운 하려고 하는 지역들 주변을 살펴보면 다 열악해요. 열악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북권에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남쪽으로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눈 씻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뉴타운이 좀 많이 있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다. 이 정도 팁만 한번 드려볼까요? 아, 정말 아, 와 유용합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팁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던 그러한 이제 강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강의를 통한 팁들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 잘 해보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명한 부동산 투자는 저희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보시고요. 황태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트를 이제 입주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파트는 2023년에 입주 예정인데 그때까지 이제 3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3년간 투자할 곳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유 자금이 6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미래를 내다봤을 때 6천만 원으로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따로 있을지 대표님 있다면 뭐 몇 군데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도를 좀 통해서 네, 조금 확인하고 생각이 계십니다.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반대다. 지금 우리 시청자 질문이 6천만 원이 지금 여유 자금이? 자본이 있으시고 네, 3년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세요. 3년 뒤에 입주를 해야 된다면 네, 이게 지금 뭐 청약이 됐든 분양이 됐든 뭘 할든간 청약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냥. 네, 그럼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아파트를 이제 소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시란 네. 말이에요. 6천만 원을 살 수 있는 상품 자체가 부동산의 토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는 거의 접근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수도권 6천만 원을 그쵸. 가지고 네. 살 정도면 싸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안 올랐거나 하여튼간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4년을 놓고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뭐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 잡혔다는 건 뭐예요?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조금 이 자본 자체가 큰 돈이긴 한데 네. 좀 어렵지 않을까. 괜히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 첫 번째. 네. 자, 두 번째는
아까 빌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네. 빌라를 취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도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갭 투자라는 게 이게 정말 컨디션이 좋은 걸 선택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답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사기는 쉬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취득세나 어떤 양도세 기준에서 보면 주택을 샀다가 파는데 쉽지가 않죠. 그쵸. 왜냐하면 그러니까 1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유주택자가 그냥 이쪽으로 그냥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네. 개발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짜리여도 임차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조심은 뭐냐면 3년 뒤에 잘 팔리고 나오면 괜찮아요. 이득도 생겼으면 괜찮아. 네. 근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확보해서 좀 그냥 노멀한 거를 전세 끼고 그냥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남겨야지 하는 건 모르겠는데 네. 자본이 많은 것과 자본이 적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적을수록 리스크를 줄여야 돼.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6천만 원이면 이 동네를 사시고 이거를 사시고 저거를 사시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냥 이 조건이 없었다면 네. 3년 뒤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과감하게 어디를 투자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인근이다 그러면은 이주를 해야 되니까 뭐 방화 뉴타운, 뭐 김포공항 일대라든가 마곡 일대 일자리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그런 곳이라든가 뭐 서초라든가 뭐 막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장안평, 답심리 뭐 얼마나 많습니까? 갈 수 있는 데는 서울 시내에 지하철만 따라다니고 다녀봐도 어디에 일자리가 많고 어디가 좀 집값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아니라면 제가 충분히 제안 드리겠지만 이 조건부라면 저는 안 하고 그냥 통장에 잘 놔뒀다가 입주할 때 쓰시는 게 네. 현명한 선택이 되시겠다.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맞아요. 이게 하지 부동산 마라. 네. 하지 말아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꼭 팔아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3년 후에 올 텐데 그때 안 팔리면 그것도 정말 크게 골치가 아플 맞아요. 거고 그때 돼서 또 고민거리가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조금 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슷한 고민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이분은 앞서 꼭 3년 후에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남겨주셨고 그러한 조건이 없이 그냥 지금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워낙에 강북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강북구 일대에 투자 가능한 곳이 있을지 수익형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대표님, 여유 이런 자금이 경우. 있으면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뭐 5천만 원으로 강남권 진입은 힘들 것 같으니 강북권 좀 떠오른다고 하니 강북권으로 접근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좋은 생각인가요? 5천만 원 투자. 근데 조건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들이 조금 사실 좀 난해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네. 5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인지를 하고 답변을 드려버리겠는데 네. 자 지금 현재 이게 수익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살짝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부동산에 좀 정립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가볍게. 자 부동산은요 사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거주하고 투자밖에 없어요. 내가 네.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네. 자, 돈을 버는 목적에서는 지금 우리 앵커분이 말씀해 주신 수익형. 그죠? 네. 매월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50만 원, 100만 원을 받아서 부동산을 갖고서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어떤 품위 유지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네.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수익 아니면 차익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차익은 네, 우리가 소득 지금 차익. 재개발, 뭐 재건축, 뭐 리모델링, 뭐 신축, 뭐 입주권, 분양권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는 신축이 가능한 토지라든가 이런 뭐 개발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익 상품이에요. 근데 수익형은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아파트를 임대를 준다든가 또는 상가. 그죠? 임차인이 네. 있어서 임대료를 내시니까요. 네. 이런 형태면 괜찮은데 지금 자본이 어떻게 돼 있냐면 5천만 원이라는 자본으로 네. 강북에 수익형을 살려고 그러는데요. 질문이 그죠? 네. 근데 수익형은 5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상가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니까 저가를 살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럼 작은 걸 사게 되고 네. 사도 매매가 5천만 원짜리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또 대출을 일으켜야 될 거고 네. 또 주택수에 또 좀 부담스러워서 빼려고 그러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해야 될 거고 상가를 한다 그러면 또 일반 임대 사업자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5천만 원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살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5천만 원을 가지고 개발을 좀 해볼 수 있는다던가 좀 낙후단 데에 어떤 빌라를 취득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가는 네. 정보 싸움인 거죠. 네. 뭐 개발하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한대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여기에 뭐 개발방이 좀 불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이런 유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다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이 5천만 원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 정도가 안 되니까 임대료를 가지고 이자 내고 뭐 어느 정도 이익금을 갖고 와야지 네. 생각하는 거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작은 거 사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다면 보통의 분들은 5천만 원 정도면 제가 판단할 때 수익형이 아니에요. 갭 투자예요. 거의 네. 갭 투자를 해서 뭔가 투자해서 자 5천이 1억, 1억이 2억, 2억이 20억 되면 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어야 한 2억이면 아파트 상품 가볼 수 있겠지. 근데 5천만 원 있으면 아파트는 못 가겠고 빌라 사장이 어때요? 괜히 또 불안하고. 오래된 데다가 이거 사놓으면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해요? 이러시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일까 봐. 그래서 걱정만 하면 네.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걱정을 왜 하냐?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소품도 파시고 발품도 파시고 하셔서 수익형이라는 이런 질문 주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5천만 원 가지고 20억 벌 수 있나요? 차라리 이게 질문이 더 심플하겠어요. 그러면요, 이제 그죠? 대표님 저희가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찌되는 정말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월세를 받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렇죠. 5천만 원으로 갭 투자 네.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좀 어느 쪽의 빌라로 접근을 해보는 자, 오늘 팁 뉴타운으로 시작해서 뉴타운으로 끝낼게요. 끝나요, 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없을 때는 사서 인근에서 같이 개발이 돼도 좋고 네. 또는 그거에 따른 어떤 다른 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 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변화가 없는 곳은 절대 가격이 뛰지 않아요. 그쵸. 아까 서초동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형님이 올라야 뒤에 있는 작은 소형 상품들도 같이 오른다. 네.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을 살 때는 가격이 뛰는 지역에 가서 사야지. 네. 가격이 정체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내가 떨어지게 샀는데 내 것만 오를 거래. 이 논리가 안 맞죠. 그죠? 안 되지. 앞에 네. 있는 형님들 올라야 동생도 같이 크는 그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단 제가 팁을 드리자면 네. 서울에 있는 뉴타운 인근을 다 살펴보세요. 뉴타운은 10억 뭐 5억 들어가야 됩니다. 10억 들어가야 된다 한다면 뉴타운 인근에서는 충분히 갭 투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업무 지역들 있죠. 아까 네. 서초라던가 마곡이라던가 또는 변화 주고 있는 것들 뭐 아까 그 서대문이라든가 이런 데들 네.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뉴타운으로 할 때는 오늘은 좀 끝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야 부동산 투자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기초 강의를 들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더 리치에셋 황태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